안 읽고 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 고해성사하세요. 네. 지금부터. 차까지 읽고 제목만 읽고 와도 대화에 참여할 거.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플로리스라는 브랜드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홍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브랜드는 우리나라 전통공예인 칠보에 현대적 디자인의 디자인과 소재를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울산 삼산동에서 한식 이자카야 무침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드림업 대표 김한희입니다. 경력 단절 엄마들에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지금 교육 기획을 하고 있고, 이제 엄마들이 사회로 좀 진출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밥이라고 하고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이랑 투자 유치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북카페 운영도 하고 쉐어하우스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처음 가칭이 울산 청년 CEO 조찬 독서 모임으로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을 했어요. 30, 40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한 달에 한 번 지정 독서를 해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독서뿐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서로 근황도 전하고 이제 사업적인 부분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삼산동 일대에서 이렇게 커피숍에서 아침에 보통 8시나 아니면은 요즘 좀 11시대로 좀 바뀌긴 했는데 그 시간대에 같이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다방면에 분들이 다 계시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계셨고 꽃 하는 언니도 있고. 작가님도 있고 그때 약사님도 있었고 잘 알아. 지금 멤버 중에 한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가입하게 됐고요. 책을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 업무가 이제 많이 바빠지다 보니까 책을 많이 못 읽잖아요.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특정 시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은 마음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바운드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제 업무에만 집중해서 생활을 하는데 다양한 업종의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공유하다 보니까 사고의 폭이나 경험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도움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밥에 속이러 왔어요. 강제적으로 해라. 근데 기존에 사실 책을 좀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도 독서 모임을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여태껏 내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조금 달랐던 거는 아침 시간대 모임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좀 저녁 시간대가 힘든데 오히려 아침 시간대에 나오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여를 하게 되었죠. 이자카야를 시작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맞아.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아침에 계속 자게 되고 그거를 제가 게으름을 타파하고자 일부러 시작하게 되면서 책도 점점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 많이 읽었는데 이자카야 하고 나서는 책을 읽을 시간도 점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도 일어날 겸 책도 읽을 겸 거의 의무감으로 모임 주최하신 윤 반장님 이제 소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북카페 어쨌든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클로이스의 그 공간이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저는 책이 기억이 안 나요. 그 클로이스의 그 찻잔과 그 다가와 그 샌드위치 하는 빠졌네. 도끼 저는 금도끼 아니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도끼 파는 찻집이죠. 그 정말 책을 읽는 맛을 살려내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식 뷔페? 아침 8시에 조식 뷔페 먹으면서 독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새벽 4시까지 일하고 2시간 책 읽고 1시간 자고 왔는데 그래도 또 넘어가더라고요. 호텔 조식 뷔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돈을 좀 썼지 모임에. 돈 써가면서 이게 모임 딱 신라 스테이에서 했는데 뭐 우리가 또 계속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맥도날드로 갔죠. 책 얘기를 하자면 이제 탁월한 시선의 사유라는 책이 좀 많이 기억이 났는데요. 저는 사실 책에 대한 편독이 많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철학에 관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책을 처음 봤어요. 사실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통해서 좀 사유적인 저의 이제 생각의 깊이도 아주 깊어졌고 더 좋은 거는 고전을 이제 마주할 때 자세가 달라져서 책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시선의 확장성이 생길 수 있는 좋은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고, 이게 저희가 지정 도서를 돌아가면서 주제를 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명 주인공이 되는 날이 있는데 그 자기계발서 중심으로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문학 작품이 데미안을 한번 선정을 했거든요. 최저 참여율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3명이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쵸, 죄송하죠. 아무리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고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아니면은 그냥 그때 날이 안 좋았어요. 날이 안 좋았던 걸로. 날씨가 흐렸어요. 날씨가 흐렸던 걸로. 기억나세요, 데미안? 표지는 기억이 아니 근데 그때 책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 고전의 매력이 그런 거예요. 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그쵸. 있는 이야기 아, 소스를 던져주는. 말 진짜 잘한다. 그쵸. 또 이거 모임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저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이렇게 책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그냥 친목 도모하고 뭐 끝나면 술도 한잔하고 뭐 예를 들면 침이요. 그렇죠. 뭐 아니면 뭐를 뭐 하거나 이런 줄 알았는데 참여하는 순간 너무 다들 전문가신 거예요. 어쩔 땐 정말 피 튀기는 논쟁처럼 서로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냥 책을 안 읽어도 안 읽어 한 날도 많았는데 그냥 얘기를 듣고 거의 있으면 성사. 이 책을 이제 한 번 다 읽은 거랑 마찬가지 이제 효과를 얻는. 네,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책 목초목 읽고 와도 내가 작년 네. 작년 이맘때쯤 아닌가요? 1년 됐죠. 제가 기억나는 게 아직도 첫 모임을 스타벅스에서 했거든요. 울산 삼산동. 네, 첫 모임을 스타벅스에서, 둘째 모임도 스타벅스에서 하고.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옷이 가벼웠어요. 묵묵부다. 이야 너무입니다. 제로는 독서 모임한테. 독서의 매력?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서로 모르는, 진짜 서로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랑 오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매력? 솔직히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대화거리나 주제가 상당히 신중하거나 어려운데 독서를, 책을 통해서 되게 편하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되게 이기적이고 주관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막 시시한 얘기하는 게 되게 싫어요, 사실.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근데 여기 모임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의 그런 생각을 얻게 되고, 그게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얻게 된다. 직접적으로. 그런 파트에서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제 개인적인 욕심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 예술 이렇게 접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육아를 하게 되면서 영화나 전시 관람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지 했을 때 제가 볼 수 있는 게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가 잘 때 조용히 할 수 있는 게 사실 책 보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폭발적으로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책이 주는 매력은 일단 성장을 시켜줘요. 이게 되게 고리타분한 말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고리타분한 말인데 이전에 제가 그냥 이렇게 흥미로 읽기 시작을 했다면 이 책이 계속 쌓이고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별 볼 것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뭔가 자기를 믿게 해주는 힘이, 원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영향이 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주는 매력이 엄청나구나. 그런 사람이 들으면 되게 편하게 책 보다 보니까 회사가 생겼다. 저도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가 어쩔 수 없죠, 책은. 방향성을 딱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이렇게 다들 업을 하시니까 상황적인 부분에 의해서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일이 생기는데 그런 정답들이 다 책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읽는 책 중에는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라는 책을 이렇게 추천받아서 읽고 있는데, 홍성태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핵심적이면서도 어렵지 않고 되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장소가 바뀌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바뀌고 있는데 큰 도움을 또 얻고 있는 그런 사이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독서가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알쓸 신작에서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책이 주는 매력이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는 그 시절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들이 뭐 회화나 조각이나 뭐 미술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은
기록이 주는 힘이 굉장히 무시 못하더라고. 책으로 남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상상해내고 이런 힘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 주는 매력은 당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뭐 성장을 주고 이런 뭐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를 인사이트를 옮겨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 필요할 때 상담하잖아요, 친구나 이런. 근데 그런 친구에게나 들을 수 없는 것들 한 번씩 책에서 얻거든요. 그쵸. 나는 그래요, 사실. 그 자기 업을 하는 분들이 특히 울산에서 이런 문화적인 게 굉장히 약한데 뭐 다른 업에 계신 분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고 어떤 사업적인 이런 끈끈한 유대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책을 그 매개로 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뭐 삶의 방향성도 같이 만들고 뭐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예. 재밌죠? 네, 재밌어요. 재밌다고 얘기해야 돼. 책을 책을 안 좋아해도 돼요. 책을 안 네. 좋아해도. 저희 오면서 책을 안 읽고 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 고해성 사실 네. 지금부터. 책까지 읽고 제목만 읽고 와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쵸? 네. 거기 있으면 책 한 권 읽은 느낌? 맞아요, 사실. 재밌어요.